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쫓아낸 대가입니다. 가족 간의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연인데요. 38살 직장인 박진우 씨가 보내주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하루만 재우려 했던 아들 하지만 그 사이 아내와 장모가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이에 분노한 남편이 똑같은 방식으로 장모를 내쫓는 파격적인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 가족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한 가족의 솔직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사연 보내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38살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내 혜진이와 결혼한 지 5년 됐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경남 하동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서울대학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올라오셨어요. 새벽부터 하동에서 진주역까지 이동하신 다음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마중 나가 병원으로 모셔갔죠.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십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저희 집에서 쉬다 내일 내려가세요. 오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몸 생각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항목도 많아서 피로해 보이셨거든요. 어머니는 결국 수긍하셨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고객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테니까 퇴근하고 서울역에서 모셔다 줄 수 있어? 어머니 하루 정도 편히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잘 모셔줘.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곧 알았어. 내가 모셔올게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혜진이를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고 저는 바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집에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장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작년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혼자 지내기 힘들어 하셔서 저희 집으로 모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아내가 너무 슬퍼하길래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중간에 아내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잘 도착하셨는지 확인했더니 응, 집에 같이 있어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급한 업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기에 서둘러 귀가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아, 어머니 어디 계셔? 아내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급히 집에 내려가셨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고. 뭔가 이상해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들아, 나 지금 KTX 타고 가는 중이야.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더구나. 나도 옮을까봐 걱정되어서 빨리 내려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혜진이가 코로나라고요? 아내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진아, 코로나에 걸렸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내는 처음엔 변명하려다가 이내 시인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자고 가시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놀라셨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셨어요. 진우야, 일 잘 마무리했니? 저녁은 먹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씀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어머니는 왜 가셨어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기침이 나서. 혹시 코로나일까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지금 키트 어디 있어?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혹시라도 코로나 옮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내려가시라고 권했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공모해서 거짓말로 제 어머니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혜진아, 어머니를 어떻게 보냈어? 택시 불러서 서울역까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경남 하동까지 가야 하는데 밤늦게 홀로 서울역으로 가셔서 KTX를 타고 또 진주역에서 하동까지 가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68세의 노인이 하루 종일 병원 검사를 받고 피곤한 상태에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집이 좁고 어머님과 우리 엄마가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때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루도 못 자게 하면서 네 엄마는 평생 우리 집에서 살게 한다고? 이 불공평함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과드리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불공평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어머니가 야간에 KTX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도 안 좋으신데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받고 피곤하신 상태로 홀로 돌아가셨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죠?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 걱정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아들, 너무 걱정 마. 난 괜찮아. 그보다 혜진이 코로나는 어떠니? 많이 아프진 않니?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혜진이가 정말 코로나에 걸렸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는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장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시는 모습이 더 화가 나게 했습니다. 진우야, 아침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장모님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식탁에 앉자 장모님도 앉으셨고 아내도 방에서 나와 같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왜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았어요?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그게 내쫓은 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혜진이가 코로나에 걸린 적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어머님이 오시니까 집이 너무 좁은 것 같고. 집이 좁아서? 우리 어머니는 하루만 자고 가려고 하셨어. 하루도 못 견딜 만큼 불편했어?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말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요? 장모님도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젊은 부부에게 불편한 거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못 견디게 하면서 장모님은 왜 계속 여기 계셔야 합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는 갈 곳이 없으셔. 우리 어머니도 밤중에 갑자기 내쫓겼을 때 갈 곳이 있었어? 하동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데. 한참을 말다툼하다 결국 출근 시간이 되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내 어머니 생각,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의 행동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문득 혜진이와 결혼하고 지난 5년 동안 항상 장모님과 아내 위주로 맞춰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시댁 행사는 여러 핑계로 미루고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공평하게, 내 가정에서만큼은 공평하게 살아야겠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장모님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곧장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곧 아내와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이니? 장모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해드리는 중이에요. 이제 집 구해서 나가셔야죠.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 짐을 왜 싸? 미쳤어? 혜진아, 어제 너랑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이 미친 짓 아니었어? 공평하게 하자고. 너도 찬성하지? 장모님이 침대에 앉으시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원래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쫓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하루만 자려고 했는데도 당신들이 내쫓았잖아요. 공평해야죠. 장모님도 오늘부터 당장 나가셔야겠어요. 아내가 울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엄마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고요? 장모님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친척분들도 서울에 계시잖아요. 임시로 머물 곳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장모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집불통 사위 녀석. 내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갑자기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어머님, 우리 어머니도 갑자기 쫓겨나셨잖아요. 그땐 괜찮았는데 왜 어머님은 안 되죠? 장모님과 아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짐을 계속 챙겼습니다. 1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인 후 제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장모님이 결국 굴복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야.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몇 가지 필수품만 가방에 담으셨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젠 공평하게 살자. 장모님이 계속 여기 사시려면 우리 어머니도 여기 함께 사셔야 해. 그게 싫다면 장모님도 나가셔야지. 택시가 도착하고 장모님은 마지못해 짐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배웅하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택시가 떠나고 아내가 울면서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 그동안 혼자 시골에서 사셨다고. 왜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못 자게 하면서 네 어머니는 1년 넘게 여기 살게 해? 아내는 할 말을 잃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미워? 그럼 내가 어제 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은 어떻겠어? 결혼 5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지냈는데 하루도 못 자게 내쫓다니. 생각해봐. 그날 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장모님이 머물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방은 제 어머니가 서울에 오실 때 사용하실 방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엄마는 어디서 사시라고? 그건 네가 어제 우리 어머니를 내쫓을 때 생각했어야지. 장모님은 친구 집에 머물다가 집을 구하시면 돼. 앞으로 친정에 계시면서 가끔 놀러 오시는 건 환영해.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대해줘야 해.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가족이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것이었으니까요. 혜진아,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젠 공평하게 살자. 그것만 기억해.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고 저는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주무셨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장모님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사과했고 장모님도 한숨을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혜진아, 이 늙은 몸으로 갑자기 갈 곳이 없어서. 당장은 친구 집에 신세를 지는데 오래 있을 수는 없겠더라. 어휴. 아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만족해? 우리 엄마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 신세를 지고 있어. 68세의 노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만들다니 넌 정말 잔인해. 혜진아, 우리 어머니도 68세야. 그것도 아프신 몸으로 밤중에 KTX 타고 하동까지 가셨어. 그건 잔인하지 않았어?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이미 1년 넘게 여기 사셨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셔서.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난 이제야 깨달았어. 우린 지난 5년 동안 너무 불공평하게 살았어. 네 부모님 일이라면 항상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내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었지. 명절에도 친정에는 꼭 가면서 시댁은 핑계대고 안 가려고 했잖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쫓아낸 게? 복수가 아니야. 공평하게 살자는 거야. 장모님이 여기 사시려면 우리 어머니도 여기 사셔야 해. 그게 싫다면 두 분 다 각자 집에서 사시고 필요할 때 오시는 거지. 그날 오후 장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진우야, 나 지금 원룸 하나 얻으려고 부동산 돌아다니는 중이야. 그런데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 쉽지 않구나. 보증금도 필요하고. 어머님, 친척분들이나 다른 친구분들 집은 어떠세요? 잠시 머물 수 있지 않나요? 아이고, 친구 집도 그렇고 친척들도 다들 사정이 있지. 이 나이에 갑자기 집을 구해야 한다니 너무 막막하구나. 순간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제 어머니가 밤중에 갑자기 쫓겨나셨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이나 아내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10년 넘게 혼자 사셨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집 구할 때까지 내가 같이 있어야겠어. 이런 상황에 엄마 혼자 두면 너무 불쌍하잖아.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짐을 챙기면서도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아,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기억해. 모든 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잔인해, 진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문이 닫히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이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내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혜진이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로 어머니를 내쫓은 거였어요. 알아. 아들, 혜진이 엄마가 전화해서 다 말해줬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요? 언제요? 어제 지금 집 구하느라 고생한다면서 사정을 다 이야기하더구나. 네가 그렇게 장모님을 내쫓았다며 서운하다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공평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네 아내한테 서운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 사람 마음은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께 사과하고 혜진이도 데려와.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야. 반가품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도 아내와 장모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공평함을 추구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상처를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엄마랑 고시원에 있어. 집 구하기가 쉽지 않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미안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내 공간이 침해받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오해와 불만들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혜진아,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도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그래도 돼? 응.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공평하게 대해야 해. 내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아내는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우야, 나도 미안하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처신할게.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어머니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진 때는 꼭 하루 쉬다 가시기로 약속했죠.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고 불공평했던 관계들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도 시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하시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가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